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식 포스터에도 사용되는 이 장면과 못다한 에반게리온의 릴리스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2005년 인터뷰에서 안노 히데아키는 일본의 데빌맨이라는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 맞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노 히데아키 자체가 공식 인터뷰라고 해서 솔직하게 진실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후반부 설명을 위해 애니메이션과 만화책 데빌맨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았고 그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맞긴 맞다입니다. 심지어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데빌맨 베이비 크라이의 공식 홈페이지에 손으로 표현되는 계보도가 게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약지에 해당하는 곳에 신세계 에반게리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호간에 합의된 건 확인했으니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링크를 따라가셔서 보실 수 있는 이 영상에서 릴리스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로서 지상에서 탄생하는 자녀들이 좀 더 생존에 적합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과 그 결과물이 현재 인류이며 인류가 앞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릴리스의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름 혼자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데 그것이 나가이 고이 데빌맨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데빌맨 이야기를 해야겠죠. 데빌맨은 1972년부터 73년까지 연재와 동시에 방영된 코믹스이자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코믹스는 5천만 부 정도 발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재 당시의 연도와 탑급 만화가 8천만 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판매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토리도 연재를 거듭할수록 점점 발전하여 루프물의 멀티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작품 자체에 대한 총평을 내리기보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해설을 위해서 본 것이니만큼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제작 순서를 지키면서 보았는데 해설에 필요한 부분은 비교적 분량이 적었습니다. 특히나 1972년에 방영된 TV 시리즈에서는 데빌맨이 어떻게 후도 아키라의 몸에 들어가게 되었고 데빌들, 즉 데몬들은 왜 얼음 속에 갇혀있다가 지구의 인류를 공격하게 되었는지까지는 설명이 나오지만 딱 거기까지라서 작품이 깊이 있다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느끼는 매일 챙겨보는 변신 히어로물 같다고나 할까요? 다만 데빌맨은 원래 디자인은 이러했다는 걸 잘 기억해주세요. 나가이고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1987년에 데빌맨 탄생편이 제작됩니다. 이 작품은 태초의 지구에서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지구의 자연계에서는 끝없는 생존 경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천사가 방문하게 되었고 지구의 생명체들은 이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의 능력이나 신체 기능이 합체를 통해 이용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합체 변형된 능력으로 계속 생존 경쟁을 했고 기괴한 개수들이 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2018년 데빌맨 베이비 크라이에서는 이렇게 좀 더 감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공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팔과 날개가 더 많이 달린 천사들이 등장해서 데몬들을 공격하고 지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데몬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 천사들의 공격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데몬들의 리더는 다름 아닌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날개가 12장이었습니다. 작품상 설정으로는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 불리는 천사가 빛 에너지를 발산하며 데몬들이 엉켜있는, 그래서 이곳이 그들의 기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공중에 띄웁니다. 이에 대항하여 천사들 역시 하나로 뭉쳐 공중에 떠오릅니다. 서로 대결 구도를 가지는 이 둘은 마치 검은 달과 하얀 달을 생각나게 합니다. 데빌맨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스카료는 데몬들이 이러는 이유는 오로지 생존만이 행복이며 상대를 죽이고 빼앗는 것만이 기쁨으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 때문인데 료의 아버지는 데몬들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이들의 정체와 본성을 이해하고자 직접 데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료가 키우던 개를 잔인하게 죽이고 심지어 잠을 자던 료를 살해할 뻔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이성을 잃어가는 자신을 두고 스스로 불태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료는 아버지의 시신에서 체형은 변하지 않았지만 체중은 2배로 늘어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연구 기록과 그가 발견하여 남긴 어떤 조각상을 통해 아버지가 인류 이전의 지구의 주인이었던 데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평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의감이 뛰어났던 후도 아키라는 이런 료의 설명이 다소 믿기 어려웠지만 료를 따라간 집에서 악마의 형상을 한 석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료가 했듯이 자신도 그 석상을 머리에 쓰므로 과거에 일어났던 데몬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그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예쁜 날개를 가진 곤충과 같은 외모를 가진 생명체가 물을 마시기 위해 물가에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낌새를 채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곳에는 그 생명체를 노리는 또 다른 포식자가 있었죠. 포식자가 공격을 한 것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이번엔 다른 포식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명체는 팔과 날개를 하나씩 잃게 되고 겨우겨우 도착한 곳은 촉수와 주머니가 달린 어떤 식물과 같은 것 앞이었습니다. 이 둘은 합체를 하게 되었고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기를 잡으러 왔던 포식자를 이번에는 공격하여 잡아먹는 일까지 하므로 두 생명체의 융합과 재탄생이라는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후도 아키라는 이런 데몬의 역사가 덤비듯이 자신을 덮치는 느낌을 받았고 이윽고 석상을 벗어버렸습니다. 데몬의 역사가 알려주는 공포와 데몬이 지구를 다시 차지하면 벌어질 일에 대해 후도 아키라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료는 공포에 떠는 아키라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은 어떻게 데몬, 즉 악마를 알고 있는가?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는 지옥의 가장 깊은 층에서 얼음에 갇힌 루키페르, 즉 루시퍼를 보게 됩니다. 이 루시퍼의 모습을 잘 기억해주세요. 료는 이건 단테가 직접 그 모습을 보고 쓴 것은 아닌가. 인류는 다른 데몬들도 보았기 때문에 역사 유물이나 유적에서 반인반수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데몬은 인간이 무기와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과 결합하기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따라서 이성을 버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면 데몬이 인간과 융합하여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료는 아키라를 어떤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술과 음악,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성을 잃고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료가 데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마련한 것입니다. 료는 아키라 역시 이들과 섞여 어울리게 했고 심지어 흉기로 사람들을 공격하여 피 흘리고 상처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료를 때리고 넘어뜨려 공격하였고 아키라는 이를 말리려다 함께 두들겨 맞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 중에 모습이 변화하는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데몬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서 도망치려 했고 후도 아키라 역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혼란 속에서 아키라를 각성하게 한 어떤 느낌이 있었고 그가 바로 데몬족 최강의 전사 아몬이었습니다. 아키라는 아몬과 융합하여 데몬들과 싸우는 존재 데빌맨이 되었습니다. 밤사이 모든 데몬을 제거하고 혼자 남은 데빌맨은 다시 후도 아키라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상처 입은 료를 들쳐안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빌맨 탄생편 이야기고 후에 2000년에 데빌맨 아몬 편에서 루시퍼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고 크게 그렸습니다. 이 모습은 파에서 레이와 초호기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빌맨 아몬 편에서 데빌맨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이 2018년 데빌맨 베이비 크라이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뒤늦게 데빌맨을 접한 세대는 지금의 모습이 좀 더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걸 제쳐두고 이 두 편을 언급한 이유는 이 두 편에서 날개가 12장 달린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데빌맨 탄생편에서 등장한 사탄이 있었는데 아몬이 아키라와 융합하여 나타났듯이 사탄도 료와 융합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코믹스와 애니메이션마다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사탄이 된 료와 아몬이 된 아키라가 결전을 벌이고 결국 아몬이 된 아키라, 데빌맨의 죽음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사탄인 료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두고 그의 시체를 안고 울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치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또 다른 결말처럼 보이는 이 구도는 이카리 신지가 어떤 존재이며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데빌맨 시리즈의 이야기를 할 필요한 건 했으니 한번 정리를 할까요? 사도와 같은 존재들은 매우 강력한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우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료 아스카가 데빌맨에서 데몬들 역시 그러한 존재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해지는 방식은 합체하여 융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정 역시 사도가 릴리스나 아담 혹은 에반게리온과 융합하려는 행동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12장 달린 존재는 신에 대항하는 천사였습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도 날개가 12장 달린 존재가 있습니다. 거대 레이가 변화한 릴리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결정한 초호기입니다. 그렇다면 거대 레이가 변화한 릴리스는 사탄인 료를 통해 등장한 것처럼 레이를 통해 등장한 릴리스, 신과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릴리스와 결합한다는 것은 데몬이 융합으로 더 강화되는 것처럼 인간이 이런 신과 같은 대상과 결합하여 더 나은 생명체로 나아갈 기회를 가짐을 말합니다.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도 날개가 12장 달린 존재가 등장합니다. 역시 릴리스입니다. 이번에는 인류 자체의 보안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까지 포함한 보안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지 못한 특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대미문의 융합이 일어나 가장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건이죠. 이렇게 데빌맨을 통해 임팩트가 발동할 때 누구를 통한 누구의 진보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는 임팩트의 결과로 벌어지는 일이 누구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지는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선택했고 결국 승자로 남은 것은 초옥이었기 때문에 거대 레이가 변화한 릴리스를 죽어 쓰러뜨리고 그걸 뚫고 나온 초옥이는 12장의 날개를 펼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린 후 그 날개를 접었다가 레이마저 내보내는 식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진보할 기회를 버리고 좀 두렵고 불안하지만 인간 개개인으로 남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여긴 결과물입니다. 신세계 에반게리온과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해설을 위해 준비된 영상입니다. 미리 시청해주시면 후반 이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